안녕하세요. AWS 태블로 금융 고객을 위한 중급 실습 교육을 맡은 빅스데이터 강승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AWS 데이터를 이용해서 태블로에서 중급 수준에 해당되는 교육을 같이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저는 빅스데이터 교육 마케팅팀 강승일이고요. 저는 데이터 시각적 분석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태블로 굿모닝 굿애프터눈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 시각적 분석 태블로로 끝내기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채널들에서 데이터 시각적 분석 또는 태블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젠다는 AWS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간단하게 데이터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식과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화면을 좀 더 풍부하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 만드는 것까지 같이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시내 25개 구에서 각각의 카테고리별 세일즈, 퀀티티, 프로핏이라는 측정값을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데이터 시각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데이터를 연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에 있는 데이터의 연결 링크 눌러주신 다음에 서버에 연결해서 아마존 아데나 선택하겠습니다. SC에 있는 액세스키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선택을 하면 AWS 데이터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는 현재 카탈로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는 파이낸스 데이터 선택을 하고요. 그 중에서 세일즈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AWS에 지금 접속되어 있는 파이낸스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세일즈를 연결을 한 상태고요. 업데이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데이터들이 리프레시 한 다음에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더 데이트는 주문한 날짜, 그 다음에 고객 세그먼트, 스테이트 프로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서울특별시만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아는 카운티를 기준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3가지가 있고요. 서브 카테고리는 17개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로우별로 세일즈, 퀀티티, 프로핏 값이 있고요. 이제 워크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각각의 항목들이 어느 정도의 레벨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어리아 필드 더블 클릭하면 에어리아에는 총 5개 값이 있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밖으로 던지고요. 카테고리 더블 클릭하면 카테고리는 총 3개의 값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Furniture, Office Supplies, Technology. 이 3개 값을 조금 있다가 저희가 첫 번째 실습에서 해볼 거고요. 밖으로 던지겠습니다. 오더데이트 더블 클릭하면 현재는 문자일 형태이기 때문에 일, 월, 연 기준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저희는 이 오더 데이트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할 처리한 다음에 날짜 관련된 필드를 생성하겠습니다. 밖으로 던지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프로빈스, 그 다음에 카운티라는 계층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유는 태블로에서는 지금과 같이 스테이트 프로빈스와 같은 필드명, 그 다음에 카운티와 같은 필드명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문자일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지리적 역할로 지정이 됩니다. 계층까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스테이트 프로빈스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서울특별시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정보 마크에서 플러스 눌러주시면 서울 시내 25개 구에 이렇게 마크가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서울특별시 내에 25개 구에 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 지우기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카테고리 더블 클릭하면 지금과 같이 총 17개의 서브 카테고리, 즉 제품 종류별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값은 Profit, Quantity, Sales 값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더 데이트를 문자일로 되어 있는데 날짜 필드로 변화를 시켜볼게요. 먼저 오더 데이트 왼쪽에 있는 ABC 선택하신 다음에 날짜 필드로 변환 시켜주시면 오더 데이트가 이렇게 캘린더 형태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더 데이트 더블 클릭하면 지금과 같이 AWS 아드나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에러가 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짜 타입으로 지금 변환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던지고요. 다시 오더 데이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문자일로 변경하고요. 이 오더 데이트를 가지고 바로는 날짜 타입으로는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더 데이트를 슬래시를 기준으로 잘라 보겠습니다. 오더 데이트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위에서 7번째 있는 변환에서
사용자 지정 분할을 선택을 하고요. 구분 기호는 슬래시, 그리고 분할 해제는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오더데이트 기준으로 슬래시 앞뒤로 총 잘라내면 총 3가지가 잘려지게 되고요. 이 오더데이트 분할 1, 2, 3을 드래그해서 오더데이트 뒤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러면 슬래시를 기준으로 잘라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총 3개의 값이 제대로 잘려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총 3달치 데이터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앞에 거는 1, 뒤에 거는 월, 세 번째 있는 것을 연으로 저희가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오더데이트 분할 1 필드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편집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는 day라고 할게요. 그리고 확인. 분할 2는 마우스 오른쪽, 편집, 여기는 month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분할 3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편집, 여기는 year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제 이 3가지 필드를 기준으로 저희가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산된 필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 그 다음에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을 하고요. 여기는 date라고 하겠습니다. 이 date는 먼저 year 플러스 month 플러스 day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버튼, 그 다음에 데이트를 드래그해서 2월 뒤에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총 8자리의 값으로 이루어진 데이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앞에 4자리는 year, 가운데 있는 2자리는 month, 끝에 있는 2자리는 day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되셨다면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제 이 데이트 왼쪽에 있는 ABC 선택하신 다음에 날짜로 변환시켜 주시면 여전히 에러가 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다시 뒤로 가기 버튼,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 이 AWS 데이터를 추출 파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연결을 추출로 변환시킨 다음에 지금 업데이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깜빡인 다음에 추출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시트를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원하시는 장소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데이트 왼쪽에 있는 ABC 문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날짜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연, 월, 일을 구분할 수 있게끔 하이픈으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트 지우기 선택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마우스 오른쪽 잡고 드래그해서 열선만을 올려놓은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있는 연속형 월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더블 클릭하면 지금과 같이 2021년 1, 2, 3월에 대한 세일즈 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더데이트를 날짜로 적용을 했더니 날짜 타입으로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추출 파일로 만들었고요. 그 중간에 사용자 지정 분할과 계산된 필드를 적용시켜 봤습니다. 이번에는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저희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실습을 하고자 하는 것은 카테고리별 추이를 전광판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Furniture, Office Supplies, Technology라는 이 3개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데이트 밸류는 month와 week 단위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rea는 전체를 포함한 총 5개의 권역에 따라서 저희가 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easure 같은 경우에는 profit, quantity, sales 이 총 3개의 값으로 살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동부권 지역의 월간 profit은 furniture는 계속 올라가는 상태, 그 다음에 office supplies는 떨어지고 있고요. technology는 3월에는 반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지표를 지금과 같이 모니터 또는 전광판 형태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새 워크시트에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행선반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는 임시 계산으로 average 0.5라고 넣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0.5까지 막대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다시 한번 행선반에 0.5 뒤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average 1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0.5와 1만큼의 막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집게 에버리지 1의 RSM 옵션 누르신 다음에 이중축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크가 태블로에서는 1을 자동 추천하고 있는데 저희는 막대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0.5, 오른쪽은 1이기 때문에 이 둘을 축 동기화 시키겠습니다. 축 아무 곳에나 마우스 오른쪽 축 동기화 선택.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0.5를 저희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축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맨 앞으로 마크 이동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툴바에 있는 맞춤을 전체 보기,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축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축 편집,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average 0.5를 위로 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눈금에 있는 반전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축 편집 대화 상자는 닫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축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머리끌 표시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집게 에버리지 1은 클릭하신 다음에 크기는 줄여줍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를 열 선반에 그러면 지금과 같이 한 개의 막대가 총 3개로 나눠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크는 집게 에버리지 0.5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는 색상을 측정값 이름 대신에 카테고리별로 색상을 나누겠습니다. 집게 에버리지 1은 제가 색상을 흰색으로 지정을 할게요. 집게 에버리지 1에 대한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을 하고요. 대신 이렇게 테두리가 명확하게 보이게끔 전체 마크에 있는 색상을 효과 있는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입히겠습니다.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서식 선택, 그 다음에 테두리 서식에서 행 구분선과 열 구분선은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라인 서식에서 0 기준선도 없애서 깔끔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서식 메뉴 잡고요. 이제 하단에 있는 이 카테고리 명을 상단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집게 에버리지 0.5 클릭하신 다음에 카테고리를 레이블 마크에, 그 다음에 레이블 마크 선택하신 다음에 맞춤을 세로를 아래로 배치하시면 상단에 올라갑니다. 왜 아래쪽인데 위로 배치가 되냐면 아까 저희가 집게 에버리지 0.5에 대한 축은 반전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대신 여기에 글꼴은 좀 더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14 정도로 키우고요. 그 다음에 열 선반에 있는 카테고리의 RSM 옵션, 머리끌 표시 해제, 그러면 깔끔하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는 시트 이름은 모니터라고 할게요.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마우스 오버했을 때 나오는 average 1과 average 0.5에 대한 값은 도구 설명에서 제외 처리하겠습니다. 집게 average 0.5의 RSM 옵션, 세 번째 있는 도구 설명에 포함 해제, 집게 average 1도 똑같이 도구 설명에 포함은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새 워크시트 선택할게요. 이번엔 정답지에 있는 것처럼 이 모니터 안에 들어가는 이 라인에 대한 부분을 3개의 시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퍼니처라고 하고요. 제가 퍼니처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먼저 측정값에 보시면 총 3개의 값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이 3가지 값에 따라서 화면이 동쪽으로 바뀌게끔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 빈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매개 변수 만들기 선택, 여기 이름은 p.measure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은 문자열, 허용 가능 값은 목록하신 다음에 첫 번째는 profit, 두 번째는 quantity, 세 번째는 sales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 매개 변수에 있는 p.measure를 마우스 오른쪽 매개 변수 표시 선택을 하고요. 이제 이 값에 따라서 화면이 동쪽으로 바뀌게끔 제가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계산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 빈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을 하고요. 여기 이름은 c.measure라고 하겠습니다. c.measure에는 케이스 쓰신 다음에 p.measure를 넣고요. 그 다음에 when 첫 번째는 profit이란 값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sum profit으로 하고요. 두 번째 when은 quantity라는 값이 있었습니다. quantity 이 경우에도 역시 sum quantity로 보여주고요. 세 번째 when에 sales 값이 있었습니다. 이 sales를 선택하면 then
sum sales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케이스는 끝에 end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P.measure에 profit 선택하면 profit 합계, quantity 선택하면 quantity 합계, sales 선택하면 sales 합계로 저희가 값을 표현하겠다는 뜻입니다. 확인 선택. C.measure를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profit, quantity, sales 값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좌측 사이드바에서 데이터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열선반에 올리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있는 연속형 월 데이트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1월, 2월, 3월에 대한 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 날짜에 대한 범위를 월과 주를 각각 바꾸면서, 즉 토글 형태로 바꾸면서 화면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 빈혈백의 마우스 오른쪽 다시 한번 매개 변수 만들기 선택하고요. 이 매개 변수 이름은 p.datevalue라고 할게요. 이 데이터 밸류에는 데이터 유형은 문자열, 목록 선택, 값 목록에는 첫 번째는 소문자로 months를 쓰고요. 두 번째는 week 쓰겠습니다. 여기서는 3개월치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months와 week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갖고 계신 데이터가 날짜 범위가 크다면 2월 쿼터 부분도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값에 대한 months와 week는 실제로 나중에 계산식 만들 때 날짜 부분들이 지금과 같이 반드시 소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문자 months, 소문자 week를 썼고요. 대신 표시 형식은 months는 맨 앞에는 대문자, week도 똑같이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W는 대문자, 그 다음에 EK는 소문자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 이번에 매개 변수 섹션을 만들어진 p.datevalue를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 표시 선택을 하고요. 이 months와 week 단위로 바꾸면서 제가 화면을 구성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 빈혈백의 마우스 오른쪽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하고요. 여기는 date values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된 필드는 date, 지금과 같이 연속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date trunc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대신 날짜 부분은 매개 변수인 p.datevalue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날짜 필드인 date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date 중에서 우측에 있는 매개 변수인 months를 선택을 하면 month 기준으로 date trunc, 그 다음에 week 선택하면 week 기준으로 date trunc로 날짜 부분을 잘라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확인 선택. 그 다음에 열선반에 있는 월 데이트 제거하고요. 데이트 밸류를 마우스 오른쪽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열선반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있는 데이트 밸류 연속형을 선택을 할게요. 이유는 제가 연속형을 데이트 트렁크 함수 써서 만들었는데 이 값을 months와 week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값이 아니라 상단에 있는 데이트 밸류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이 데이트 밸류가 week 단위, 그 다음에 month 단위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값을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카테고리를 필터에 넣으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태블로에서는 필터를 적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테고리 필드를 기준으로 계산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 빈혈백의 마우스 오른쪽 계산될 필드 만들기 선택. 여기는 furniture measure라고 할게요. 먼저 IIF 카테고리에서 equal furniture인 경우에 c.measure를 넣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null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c.measure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계산을 오류 눌러보시면 집계 인수 및 집계되지 않은 인수가 혼합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이 c.measure를 집계되지 않은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c.value 필드에 마우스 오른쪽 복제를 선택을 하고요. 이 복사본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다섯 번째 있는 편집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를 집계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sum과 괄호 부분은 모두 제외 처리하시고요. 확인 선택. 그 다음에 furniture measure를 편집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는 c.values 복사본을 넣을게요. 그리고 확인 선택.
이제 퍼니처 메저를 드래그해서 행선만의 C 메저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퍼니처에 대한 메저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레이블 마크 선택, 마크 레이블 표시, 최소 최대, 그 다음에 저희는 옵션에서 최대값만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축의 마우스 오른쪽 머리클 표시 해제, 그 다음에 열선만에 있는 데이트 밸류의 RSM 옵션, 역시 이것도 머리클 표시 해제하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색상이 잘 보이도록 여기는 흰색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저희가 만든 워크시트에 대한 음량은 값이 없도록 저희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뷰의 마우스 오른쪽 서식 선택, 세 번째 있는 음량 선택, 기본 값에 있는 워크시트를 없음으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서식 메뉴 닫을게요. 그 다음에 색상 마크 선택하신 다음에 퍼니처에 대한 부분은 흰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 눈금자를 없애볼게요.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서식 선택, 서식에서 축 눈금자를 없음 처리하시면 깔끔해지고요. 서식 메뉴 닫겠습니다. 이제 퍼니처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제 선택, 여기 시트 이름은 오피스 서플라이즈라고 할게요. 좌측 사이드바에 있는 퍼니처 메저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제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복사본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이 필드는 오피스 서플라이즈라고 변경을 할게요. 오피스 서플라이즈,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 있는 값도 오피스 서플라이즈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 이 오피스 서플라이즈를 드래그해서 행선반에 있는 퍼니처 메저를 오버해서 대체를 하고요. 좌측에 있는 축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머리클 표시 해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뷰에 있는 마우스 오른쪽 서식 선택, 라인 서식에서 0 기준선을 없음으로 처리합니다. 이 오피스 서플라이즈 워크시트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제를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테크놀로지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퍼니처 메저의 마우스 오른쪽 여섯 번째 있는 복제 선택하신 다음에 이 복사본의 마우스 오른쪽 편집 선택,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필드의 이름을 테크놀로지, 그리고 카테고리에 있는 값도 역시 테크놀로지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 테크놀로지 메저를 드래그해서 행선만의 오피스 서플라이즈 메저 위에다가 대체하고요. 이번엔 역시 왼쪽에 있는 축의 마우스 오른쪽 머리끌 표시 해제합니다. 이제 다 되셨다면 새 대시보드 선택하고요. 먼저 모니터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색상 범례들은 모두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시보드의 크기는 가로 1000, 높이는 600으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라는 제목도 숨기기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제목 표시하고요. 대시보드는 가운데 정렬 하겠습니다. 이제 퍼니처 오피스 서플라이즈 테크놀로지 위에다가 제가 각각 만든 워크시트를 부동으로 띄워 볼게요. 좌측에 있는 대시보드 패널에서 타일 형식을 부동으로 변경하고요. 퍼니처를 퍼니처 시트 위에 올려놓고 제목을 숨기기 처리합니다. 그리고 크기를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들은 일단 하단으로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 서플라이즈 역시 제목 숨기기 이렇게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도 역시 부동으로 해서 테크놀로지 쪽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부동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인 피자 데이트 밸류는 RSM 옵션에서 단일값 목록을 변경하고요. 매개 변수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p.measure는 역시 RSM 옵션에서 단일값 목록을 변경을 한 다음에 목록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저희가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추가를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각 또는 에어리어별로 화면을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그 매개 변수 값에 따라서 화면을 변환하도록 저희가 계산식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트바 빈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매개 변수 만들기 선택하고요. 여기의 이름은 p.area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형은 문자열, 그 다음에 허용 가능한 값은 목록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것은 다음에서 값 추가해서 area 필드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총 5개 값 외에도 저희는 전체에 해당하는 all이라는 값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all을 드래그해서
맨 위로 올릴게요. 그리고 확인 선택. 이제 p.area를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매개 변수 표시 선택하겠습니다. all부터 해서 총 6개 값이 있는데 이 p.area와 연동되도록 계산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트바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하고요. 이 계산식 이름은 이번에는 필터 역할도 할 거기 때문에 fp 그리고 area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contains라고 쓰신 다음에 p.area를 넣고요. 여기에서 all이라는 값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or area 필드와 equal p.area 필드만 같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rea 필드에는 값이 5가지가 있었고 p.area에도 5가지 값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p.area에 all이라는 값이 포함되어 있는 이 첫 번째 있는 이 값 true가 되는 겁니다. 즉 앞에 있는 것과 이 5가지 값이 5월로 연결되기 때문에 총 6개의 케이스가 모두 true로 반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인 선택. 이제 fp area를 필터 선반에 넣은 다음에 참을 선택합니다. 확인 선택.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값을 꺼내 볼게요. Office Supplies 클릭하신 다음에 RSM 옵션 그 다음에 매개 변수에서 p.area를 넣고요. 이거를 드래그해서 두 번째 영역에 넣은 다음에 단일값 목록 그 다음에 넓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상단에 이렇게 마우스 오버했을 때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좌측에 있는 빈 페이지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감싸서 이 부분을 클릭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버했을 때 전혀 반응이 없고요. 이 값들이 어떤 값인지 저희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서 제작할 수 있게끔 제작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보시면 지금 이 값들이 특정한 시트에만 이렇게 반응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퍼니처 시트에 가신 다음에 FP 에리아에 대한 부분을 RSM 옵션에서 워크시트 적용 그 다음에 선택과 워크시트 선택 그리고 오피스 서프라이즈 테크놀로지 모두 선택을 하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오피스 서프라이즈 테크놀로지 모두 반영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month와 week 단위로 되는 데이터 밸류 그 다음에 all을 비롯한 5개 권역에 대한 값도 전부 다 반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easure에 대한 부분 profit과 quantity, sales가 해당되는 값을 기준으로 바뀌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sales KPI by country in Seou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매개 변수 값에 따라서 화면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단에 있는 profit, quantity, sales에 따라서 값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버튼에 따라서 페이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시트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먼저 상단에 있는 이 리스트 부분을 저희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county를 드래그해서 행선반에 그 다음에 profit, quantity, sales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을 높이 맞추기로 변경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P 매저에 있는 값에 따라서 저희가 내림 차순 정렬해 볼게요. profit 선택하면 profit 기준으로 내림 차순 그 다음에 sales 선택하면 sales 기준으로 내림 차순 정렬할 수 있도록 계산된 필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트바 빈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 여기는 rank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rank 그 다음에 C다 measure 부분을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sales는 sales의 합계, quantity는 quantity 합계, profit은 profit 합계로 나오게 됩니다. 확인 선택. 그 다음에 rank는 순위인데 이걸 저희가 숫자 형식으로 집계를 해서 화면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rank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불연속형으로 변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rank를 드래그해서 county 앞에다 두고요. 그러면 profit 기준으로 1위는 용산구, quantity는 영등포구, sales는 강남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세한 서식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리스트라고 할게요. 새 워크시트 선택. 매개 변수인 p.measure와 연동되는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profit을 텍스트 마크에 그 다음에 quantity, sales 더블 클릭하고요. 행선반에 있는 측정값 이름을 열선반에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툴바에 있는 맞춤을 표준 대신에 전체 보기로 변경하고요. 마크는
모양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값 이름을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모양 마크에 넣고요. 대신 측정값은 숫자는 표현하지 않고 대신 그대로 틀은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값 왼쪽에 있는 T 모양의 레이블 선택하신 다음에 세부 정보 마크로 변경하겠습니다. 값은 없지만 틀은 유지하게 되고요. 대신 여기 마우스 오버했을 때 나오는 도구 설명은 제거하겠습니다. 도구 설명 마크 선택하신 다음에 세 가지 옵션은 제거하고요. 이제 여기에 저희가 모양을 입혀 보겠습니다. 모양 마크 선택, 모양표 선택에서 메저를 선택하고요. 프로핏은 프로핏, 퀀터티, 세일즈를 입력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이미지 아이콘을 넣게 되고요. 여기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이제 상단에 있는 이 머리글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머리글 표시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서식에 해당되는 행 구부선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이콘이라고 할게요. 새 워크시트 선택. 이번에는 내비게이션 할 수 있게 페이지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총 25개의 구에 대한 부분을 5개씩 추가를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필드 중에서 area 필드를 활용하겠습니다. area 값은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unty가 총 2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합을 해서 저희가 페이지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내비게이션에 대한 매개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 만들기 선택. 이 매개 변수 이름은 p.page 내비게이션을 할게요. 내비게이션. 데이터 유형은 문자열, 허용 가능한 값은 목록 선택. 값은 1부터 하나씩 입력하겠습니다. 3, 4, 5. 그리고 확인 선택. p.page 내비게이션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매개 변수 표시를 하고요. 이제 p.page 내비게이션과 연동되도록 계산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 여기는 c.page 넘버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if area가 equal 도심권인 경우에는 then 저희는 1번이라고 할게요. else if area가 equal 동남권인 경우에 then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else if area가 동북권인 경우에는 then 3번이라고 하고요. else if area가 equal 서남권인 경우에는 then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대한 부분은 서북권이기 때문에 바로 else 다음에 5번이라고 하고요. end로 닫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 이제 C.page 넘버를 13번에 넣고요. 그 다음에 C.page 넘버를 텍스트에도 넣겠습니다. 13번에 있는 C.page 넘버의 RSM 옵션, 이 부분은 머리글 표시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을 전체 보기, 그 다음에 텍스트를 맞춤을 가운데 정렬하고요. 대신 크기는 레이블 편집에서 16 정도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버했을 때 나오는 이 도구 설명은 모두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상단과 하단에 있는 행 방향 테두리는 없애보겠습니다.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서식 선택, 테두리 서식에서 행 구분선에 있는 패널을 없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서식 메뉴 닫을게요. 이제 매개 변수인 p.page 내비게이션에서 2번을 선택을 하면 2번만 다른 색상이 나오도록 계산식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 여기 이름은 h.page number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c.page number와 equal p.page 내비게이션을 동일하면 true, 나머지는 false로 제가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 선택. 그리고 h.page number를 색상 마크에 넣어주시면 참과 거짓으로 색상이 구분이 되고요. 이제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거짓은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거짓은 검은색, 그 다음에 참은 파란색 계열로 한번 입혀볼게요. 그러면 파란색과 아닌 걸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는 페이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고요. 이제 새 대시보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해당되는 시트들을 전부 다 부동 처리해 볼게요. 먼저 대시보드 크기를 너비 800으로 변경하고요. 800 by 80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넣은 다음에 위치를 가운데에다가 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는 전체 보기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피다 매저에 대한 매개 변수는 나중에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을 상단에 넣고요. 그 다음에 모양 범례는 제거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좀 줄여주고요. 아이콘 부분은 제목을 숨기고 영역을 우측 상단에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하단에 배치하겠습니다. 제목을 숨기게 처리한 다음에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하단에다가 배치를 할게요. 그 다음에 색상 범례 제거하고요. 이제 이 매개 변수들을 처리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있는 이 p.measure에 연동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값 기준으로 내림 차순 정렬하도록 제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대시보드 메뉴에 동작 선택, 동작 추가,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 변경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이름은 p.icon이라고 하고요. 원본 시트에서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저는 여기서는 동작 실행 조건은 마우스 오버를 할게요. 영향을 받는 매개 변수는 p.measure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필드는 특정 값 이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확인.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프로핏 선택하면 프로핏 기준 내림 차순, 그 다음에 퀀터티 선택하면 퀀터티 기준으로 바뀌게 되고요. 역시 여기 매개 변수도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에 마우스 오버하시면 세일즈 기준으로 내림 차순 정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단에 있는 이 페이징을 한번 저희가 적용시켜 볼게요. 먼저 상단에 있는 대시보드 메뉴 선택, 밑에서 다섯 번째 있는 동작을 선택을 하고요. 동작 추가,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변경 선택하겠습니다.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은 p.page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고요. 이번엔 동작 실행 조건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본 시트는 페이지 내비게이션만 남기겠습니다. 매개 변수는 p.page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필드는 c.page 넘버를 입력하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 이제 1번 누르면 1번 기준 내림 차순, 그 다음에 3번 눌렀는데 아직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5개 값에 따라서 5개씩 나누어지도록 저희가 설정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리스트에 가신 다음에 5개씩 보여주도록 제가 한번 구성해 볼게요. 좌측 사이트바 우측 맨 끝에 있는 아래 세모 옵션, 그 다음에 개선된 필드 만들기 선택. 여기서는 5 rows in a page라고 하고요. 계산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p.page 내비게이션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when 1번인 경우에는 then 인덱스가 5 이하면 되고요. when 2번인 경우에는 then 인덱스가 5보다 크고 and 인덱스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when 3번인 경우에는 then 인덱스가 10보다 크고 and 인덱스가 크거나 작다 15면 됩니다. when 4번인 경우에는 인덱스가 15보다 크고 and 인덱스가 2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인 경우에는 then 인덱스가 20보다 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으로 end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총 25개를 나누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를게요. 이제 5 rows in a page를 필터에 넣은 다음에 참을 선택합니다. 이제 리스트에서 저희가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카운티가 이 p.measure 기준으로 내림 차순 정렬을 하도록 제가 설정을 해야겠습니다. 행성판에 있는 카운티 아래 세모 옵션, 정렬 선택,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은 필드, 내림 차순, 그 다음에 C다 매저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시보드에 오신 다음에 1페이지, 2페이지, 3, 4, 5페이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값에 따라서 정렬 기준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에 대한 매개 변수는 제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 제목도 역시 이 부분을 부동으로 처리하신 다음에 여기를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한 대시보드 제목도 한번 추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보여드리면 주요 지표를 전광판 형태로 해서 저희가 값을 보여주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다양하게 찾을 수 있도록 매개 변수 3가지 써서 한번 화면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지표를 한 곳에 담을 때는 시선도 분산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값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단에 있는 아이콘에 마우스 오버했을 때 해당되는 값을 기준으로 내림 차순 정렬도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기능도 역시 매개 변수를 입혀서 화면을 전환시키는 걸 같이 해봤습니다. AWS 태블로 금융 데이터 전략 워크샵 중급 실습은 여기까지 했고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은 대표 메일로 주시면 보고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